안녕하세요. 켈리 파이낸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3강에서는 캔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전투의 예를 들어서 양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캔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캔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캔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캔들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은 바로 망치형 교수형 패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망치형을 먼저 쓰고 교수형을 오른쪽에 써서 약간 교수형은 음봉은 교수형이구나. 양봉은 망치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망치형하고 교수형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색깔이 아닙니다. 망치형과 교수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망치형과 교수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색깔 아니고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양봉의 망치형도 있을 수 있고 음봉의 망치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형 또한 양봉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음봉 교수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망치형, 즉 따로 영어로는 해머라고 하죠. 해머형에 어떨 때 나오는지, 어디에 위치해야 망치형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머형은 하락 추세 또는 저점에서 형성될 때 가장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 캔들에서의 상승 전환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행잉맨, 교수형,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것을 교수형이라고 하죠. 영어를 직역을 한 게 교수형이에요. 그래서 행잉맨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상승 추세 또는 고점에서 발견될 때 하락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색깔은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 색깔은 음봉인지 양봉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음 개념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다음 개념 또한 똑같거든요. 지금 영망치형 유성형에 대해 설명할 건데 위치가 중요하지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망치형을 구분 짓는 거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지. 유성형일 때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유성형인 거지. 양봉일 때만 유성형이다. 뭐 음봉일 때만 유성형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영망치형. 영어로는 inverse hammer이라고 하죠. inverse hammer는 언제 나오느냐? 하락 추세 또는 저점에서의 상승 전환을 보여줄 때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유성형, 슈팅 스타는 언제 나올까요? 반대로 상승 추세나 고점에서의 하락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은 도지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도지봉이라고 말하면은 거의 십자가형 이런 거를 도지봉이라고 말해요. 평상적으로. 이렇게 좀 더 꼬리가 길 때는 긴 도지봉이라고 부르고요. 잠자리형, 잠자리형 도지봉, 비석형 도지봉 또는 무덤형 도지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ragonfly gravestone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도지봉을 설명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전투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우세했어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도지봉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매도 세력을 몇 명 지울게요. 이제 좀 같아진 것 같나요? 어느 정도? 자, 자, 제가 이거 셀 시간까지는 없고요. 20명, 20명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초록색 전투원과 빨간색 전투원은 이제 전투력이 같은 겁니다. 자, 한 명이랑 한 명 싸우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고.
자, 그럼 싸움을 또 막 시작을 해요. 와, 싸움이다. 막 전투다 하면서 막 싸워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싸우게 돼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 싸우든 간에 이 전쟁터의 중간은 여기거든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30, 예를 들어서 60명 대 20명이 싸우면 당연히 60명들이 이 선을 밑으로 내리겠죠. 근데 20명, 20명 전투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싸울 때 20명 대 20명으로 싸울 때는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애들이 여기까지 침범을 하든 말든 여기까지 내리든 오르든 결국은 가격은 똑같다는 거죠. 자, 다시 도지봉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도지봉으로 돌아와서 본다면은 이 꼬리는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꼬리예요. 여기까진 갈 필요도 없죠. 왜냐면 애들이 없으니까. 뭐 싸우려면은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체결을 하려면은 뭐 물량이 있어야 체결을 하죠. 뭐 한쪽만 이게 손뼉 치는 거랑 같아가지고 한쪽만 있으면 손뼉을 못 치죠. 자, 박수를 못 치죠. 그것처럼 여기 밑에 뭐 체결될 물량이 없는데 뭐 여기까지 왜 가? 그러니까 싸울 때는 결국 가격은 중간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도지봉을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도지봉을 볼 때는 결국 이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전에는 20명 대 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더 그릴 건 아니에요. 40명을 그릴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4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면 뭐 60명, 100명이라고 합시다. 매도세에 100명이 있어요. 매수세에도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더 난장판이 되겠죠. 왜냐면은 애들이 분포도가 더 100명이라는 거는 더 분포도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으니까 싸움이 날 때 와 하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 도지봉은 그냥 좀 더 그냥 평상시 우리가 부르는 도지봉보다 세력의 더 큰 싸움이 비등비등한 싸움이 긴 도지봉인 거죠. 그래서 도지봉은 언제 발견되느냐? 도지봉은 보통 하락장에서는 상승 전환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제 상승세 안에서의 도지봉은 하락장에서의 도지봉만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제 자, 도지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그 레귤러 도지봉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자, 드래곤플라이하고 그레이브스톤 남았어요. 드래곤플라이는 자, 저점에서의 상승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자, 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꼬리죠. 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비석형 또는 뭐 무덤형은 고점에서 급락할 수 있는 이제 그 신호를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할 때 뭐 도지봉을 볼 때는 이제 와 대피해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이제 차트 패턴도 캔들 패턴도 다른 이제 펀더멘털 애널리시스나 뭐 다른 뭐 애널리시스 그 기법이랑 접목을 시켜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뭐 거래량과 같이 본다던가 뭐 추세선과 같이 본다던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하락장인데 도지봉이 나와버렸어. 야, 이거는 무조건 타야겠네. 그렇게 하시다가는 제가 장담할게요. 돈 많이 잃으실 수 있어요. 차트 펫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물 쌓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냥 그 기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마지막 볼 패턴은 아주 쉬운 거예요.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은 저점에서 나오고요. 추가 상승 시 나타나요, 보통. 장대 음봉은 반대로 고점에서 나타나거나 이제 추가 하락 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네 가지 패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지표들과 섞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켈리 파이낸스였고요. 오늘 하루 모두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